다음은 뭔가 이제 사장님 뭔가 개인의 질문을 네. 하고 싶어요. 약간 네. 가게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이 들었으니까. 네, 사실 이게 가게가 그렇게 좋은 가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사장님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이제 그런 주관이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제 요새 사장님의 취미나 관심사 뭔가 아니면은 뭔가 요새 이런 걸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네. 그때 코로나 전이니까 예전부터 세계여행을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행. 네, 그래서 그때 그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라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해에 아트버스 월드 투어 프로젝트라고 해서 부산의 작가들 한 6, 7명 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동해로 가가지고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배에 차를 실어서 거기서 시베리아 횡단해서 유럽으로 이렇게 하는. 원래 계획은 이제 그 다음 해에 차는 이제 주차를 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멤버들은 한국으로 왔죠. 비행기로 오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이제 가서 그 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못 갔죠. 못 가서 코로나 끝나서 이제 올 수 있겠다 하고 있는데 전쟁이 또 터졌어. 그래서 지금 그 와중에 제가 2000년도에도 이제 코로나 국경을 봉쇄하기 전에 또 가서 한 달 정도 유럽 투어를 했었어요. 하고 2021년도는 완전히 이제 봉쇄돼서 못 하고 2022년도에 이제 그 유럽 그 봉쇄가 살짝 풀렸을 때 또 가서 또 한 돌고 3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작년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전쟁이 끝나서 그 버스를 타고 그 버스가 아직 타고 너무 오래 거기.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마을 버스인데 안에 네. 이제 캠핑카처럼 개조해서 숙식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북한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이제 했던 작업들이 뭐냐면 그 전 세계의 이제 길바닥을 탁본을 뜨는 작업을 했거든요. 길바닥을 네. 탁본을. 네. 뭐 아스팔트라든지 네. 모래 그래서 이렇게. 뭐 맨홀 커버라든지 오. 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되냐면 그 도시만의 독특한 맨홀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때 생겼던 수많은 총탄 자국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런 작업들로 제가 작년에 또 개인전도 했었고 그래서 버스가 들어온다면 그 버스를 타고 반대로 역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우리나라 6.25 때 생겼던 다양한 그 총알 자국들 작년에 제가 그래서 광주에 갔었는데 그때 그 5.18 국립묘지에 가서 그 무명 열사의 묘비도 제가 탁본 뜨고 또 그 5.18 원래 있던 그 묘지에 가니까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그 비석이 있어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탁본 뜨고 해서 광주에 있는 이제 그런 그 흔적들 역사적인 흔적들 중에 이제 실제 총탄 자국도 아직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6.25 때 생겼던 그런 총탄 자국들을 탁본 떠서 전시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작년에 베를린에 갔는데 동독하고 서독의 경계선에 이렇게 그 경계선 자리를 기념하는 그 표시판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둥근 원판에 그 날짜와 이름 뭐 이제 사건 경위가 적혀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이제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몰래 넘어가다가 국경 수비대한테 이제 총을 맞고 잡히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이제 죽은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원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60 몇 년도 몇 월 달에 뭐 누가 여기서 총을 맞고 체포, 누구는 총을 맞고 사망 뭐 이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탁본을 한 6m 정도 되는 그 광목천을 준비해서 천에다가 그 탁본을 떴거든요. 그래서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그 이제 분단의 역사적 경험이 같고, 거기는 도시에 그 분단선이 있어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탈출이라 해야 되나? 그 월담, 담을 넘어 월담에 대한 이제 부담이 덜하죠. 우리는 그 엄청난 거리에 그걸 지나야 되고 거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우회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독일 사람들이 한국 분단 어떤 그 정치 상황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했을 때 제가 되게 제 본인 스스로도 만족스러웠고, 이후에 이 작업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뭔가 독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분단 국가인데 뭔가 그런 통일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도 있으신 건가요? 뭐 내가 통일 운동가는 아니지만 좀 통일되면 안 좋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나는 반도 국가지만 사실 섬나라거든요. 그렇죠. 네. 한반도. 가려고 하면 어쨌든 그 비행기를 타야 되고, 특히나 위쪽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두 개가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자유롭지 않은. 그러니까 육로로 뭘 움직인다라는 게 되게 힘든 상황이라서, 통일이 된다면 그나마 조금 좀 자유롭게 사고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게 어쨌든 요즘 젊은 분들한테 이제 설문조사하면 통일에 대한 그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설문조사가 그 굉장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누가 또 그 얘기 하던데, 그 질문의 어떤 그 요지가 잘못돼서 그렇게 나온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딱 두 개로 얘기하면 통일되는 게 좋냐 아니면 안 되는 게 좋냐, 우리보다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 들 거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질문 이런 거죠. 그 통일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통일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안 하고 그냥 이대로가 좋겠냐, 이러면 좀 사람들 고민 들잖아요. 그렇죠. 약간 뭐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미래의 문제로 본다면, 그런 그 비용의 문제를 가지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나 그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늘어난다고 본다면,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예술 활동 맞아요. 측면에서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뭔가 북한에서 사실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 사실 저희는 아는 게 없지만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많은 예술가들이 있고, 또 북한은 이제 공산 국가고, 사실 그 그림이나 조각이 세계적이거든요.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만듭니다. 너무 똑같이 예,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현대 미술을 접했을 때 가질 또 그들의 또 확장성도 있을 거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류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것도 있을 거고, 예, 다양한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여행을 다니시거나 하시면서 그렇게 탁본 작업을 하신 것도 있고, 사장님 본인께서도 이제 작가로서 활동을 네.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탁본 작업 이외에 뭔가 또 다른 본인이 남기시거나 작업을 하셨던 작업물 대표적인 뭔가가 좀 있을까요? 과거에 이제 조각 작품들 되게 많이 해서, 조각. 네, 조각 작품들 중에 1999년 1월 29일 가족사라는 제목이 가족사. 있는, 네, 그 사람이 한 명 누워 있고 배에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건데, 그 작업은 그 날짜가 제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병실에서 마지막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만든 조각인데, 어머니의 육체는 이제 없지만
그 육체가 땅으로 가고 땅에서 새로운 종으로 탄생하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공기를 내가 숨쉬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또 정확하게 말하면 절반은 어머니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반은 아버지로부터 왔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동양적인 윤회 사상 같은 걸 담아서 만든 작품이 있는데 뭐 제가 하고 있는 작품 중에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출발한 다양한 파생된 이제 작업들이 있죠. 그런 작업들 앞으로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 하면 이제 조각을 다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 나이가 딱 올해로 50인데 앞으로 한 10년은 이제 제 개인적인 작업에 조금 집중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예술가로서의 네. 삶을 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지 아니면 뭔가 그렇게 목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해주고 싶은 말. 복돋아 주거나 이제 격려를 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 앞으로는 내가 볼 때 예술가들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오. 왜 그 예술가적 상상력이 음. 있는 사람들만 이제 뭐 AI나 기계가 다 뭐 이제 힘든 일은 다 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상상을 발휘해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상상력으로 뭔가 건물도 그렇죠. 건물도 그 유명 건축가가 지은 건물은 그 건축가의 상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양식화된 어떤 도면으로 그냥 찍어내는 건물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상력이 풍부한 예술가적 마인드 그리고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잘 만들고 잘 그리는 게 예술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제 일상에서 자기가 계속 꾸준히 즐기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근데 예술가인데 그 예술가라고 해서 다 그 작품을 팔고 사고 해서 거기서 돈을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예술가로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조금만 상상력이 있고 손재주는 조금 없어도 그러면 충분히 예술가로서의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 지금 우리 굶어 죽는 사람 잘 없잖아요. 맞죠. 근데 늘 뭐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근데 아무리 못 살아도 그 집 딱 들어가 보면 냉장고 있고 텔레비 있고 핸드폰 있고 수도 나오고 가스레인지 있고. 근데 옆에 엄청 큰 집에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불행하고 한데 그거를 아프리카에 어디에 탁 놓으면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나. 있는 것 같아요. 딱 현대 사회에서 강조하거나 아니면 딱 특정 짓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예술적으로 승화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냥 안정적인 생활이나 뭔가 부족함 없게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사회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서 진짜 앞으로는 진짜 노동 없는 사회가 나올 것 같은데 노동의 상실 시대에 살 것 같아요. 책 이름 같아요. 노동의 상실. 요새는 뭐 그림 같은 것도 그냥 뭐 AI 같은 거 그렇죠. 그냥 좀 프롬프트 조금만 입력하면은 그냥 알아서 다 그려주고 알았어요. 워낙에 그런 걸 관련해서 저작권 같은 것도 문제가 또 많이 생기기도 하고 맞아요.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기계와 인간 사이에서의 차별성 아니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고유한 독창성이라던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올림픽 같은 데서 체육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술도 같이 할 것 같아요. 모여서 거기서 그 그림, 자리에서 뭔가 만들어내거나 그 기계의 도움 없이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할 때 기계하고 스포츠 하지 않잖아. 그쵸, 사람끼리만 하잖아. 아무리 100m 빨리 뛰는 사람도 10초 정도 전후로 뛰는데 그 기계가 뛰면 더 빠르지. 근데 그 사람한테 총알탄 사나이라 부르고 세상에 가장 빠른 사람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사람끼리 하니까 그 대단하다고 부르고 그런 것처럼 기계의 도움 없이 그런 AI 도움 없이 사람끼리 모여서 사람들 그 보는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만들고 해서 사람들하고의 경쟁 안에서 잘 그렸다 못 그렸다
그렇게 그래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 올림픽에서도 약간 그런 종목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스케이트보드, 그렇죠. 또 춤도 그렇고. 춤도 맞아요. 이번에 스트리트 네. 댄스도 있었다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되고 또 이제 세분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사장님은 추천한다. 예술가로서의 삶. 추천하죠. 또 이제 머지로 와가지고 하시면 더 좋은 약간 그런 게 있네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정해둔 질문이 이제 거의 떨어졌는데 뭐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뭔가 이런 뭐 사실 저희도 뭐 홍보를 얼마나 열심히 잘해서 많은 사람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라든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으신지. 그 보통 이제 그 지금도 부산 그 백스코에서 부산 아트쇼인가 이렇게 하는 아트페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면 막 작품이 막 몇 천만 원, 몇억 이렇게 하는데 아휴, 그런 작가의 작품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뭐 2, 300만 원 더 낮추면 100만 원 이하짜리 작품도 많거든요. 작가의 작품을 좀 이렇게 쉽게 소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소비가 우리 주변을 좀 더 이렇게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작가들이 그런 창작 활동을 하지 않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나 연극 그리고 이제 그 K-팝 뭐 이런 쪽 이렇게 받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받쳐주는 게 없으면 이제 우리가 보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늘상 보는 그런 것도 없어지죠. 최근에 좀 아쉬운 게 그 부산에 있는 그 대학들이 미대를 없애거나 무용과를 없애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는 뭘 만드냐 또 막 미술관도 짓고 지자체에서 복합 문화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할 사람을 지원을 해주고 키워야 되는데 할 사람은 없애고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돼? 만들어 놓고 운영 안 되면 이렇게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막 그 시의회에서 그걸로 갑을 방문하고 되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즐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많아지려면 그 누군가는 소비도 해줘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좀 선순환 구조로 좀 잘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 네. 저희 예술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작가님께서는 그런 작품 만드실 때 예술 활동을 하실 때 영감이나 아이디어 이런 건 어디서 얻으시는지? 영감 힘들죠. 앞전에 이제 어떤 작가들하고 내연기관의 종말이라는 주제로 이제 작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동차를 한 대 이제 폐차식된 자동차를 사서 그 차를 페인팅하고 차 안에 이제 시트하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내서 안에다가 흙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흙 거기다 이제 식물 심고 어항을 두고 어항에도 이제 물 채워서 물고기 키우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작가들하고 이제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영화 제목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이렌의 유혹에 넘어가는 막 그 무사들 그 기사들 유럽 기사들의 모습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귀가 안 들린 이제 그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 그 스토리를 보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연기관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그림도 그리고 안에 설치 작업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감이라는 거는 다양한 데서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에서도 얻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럽에 이제 길을 어쨌든 제가 차를 타고 이동하니까 길이 보이는 거죠. 항상 앞에 봐야 되고 그래 걸을 때도 바닥을 보고 근데 그 오래된 그 고성이나 성당 이런 것도 되게 좋지만 그 도시만의 독특한 문양을 가진 그 매너 커버라든지 그리고 오래된 성당의 외벽이 2차 세계대전 때 총탄 자국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거나
일부 이렇게 무너진 모습들 보니까 보통 탁본 이러면 오래된 비석이라든지 유물 작품 뜨잖아요. 네. 근데 그 유럽 사람들한테는 그게 늘 흔하게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 이상의 풍경인데 이방인의 눈에는 그게 되게 독특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어떤 여행을 통해서도 영감을 얻기도 하고. 또 갑자기 이게 아까 저 질문을 생각해서 또 든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은 혹시 이게 좋아하시는 유명하지 않더라도 이제 작가나 네. 뭔가 그런 분이 계실지. 저는 그 20대부터 그 백남준 작가에 대해서 되게 동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백남준 작가가 뉴욕 소호 거리에서 작업실을 두고 있을 때 그때 거기 가서 백남준 선생님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돈을 막 모으고 있었는데 그 해 내가 계획했던 그 해에 돌아가셔가지고 못 봤던 기억. 그래서 제 작업에 어떤 큰 흐름에 영향을 준 작가는 제가 생각할 때 백남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인상적인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었죠. 딱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사실 백남준 작가님이거든요. UA 뭐 이렇게 네, 하면서 네. 이제 미디어 아트 쪽. 그래서 작가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뭔가 백남준 작가 생각이 날 정도로 이렇게 뭐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제가 백남준 선생님이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술가들은 다 이제 그런 기존의 기술이나 이제 나와 있는 상품들을 이용해서 창작 활동하거든. 컴퓨터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그런 기계도 그렇고. 근데 백남준 선생은 본인이 구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그런 기계를 직접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그 이미지 합성하는 기계를 컴퓨터 같은 거 만들었는데 제가 또 뭐 읽었는데 책에서 그 봉고차 크기만 했다더라고요. 그 기계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백남준 선생님 그 다양한 그 합성 이미지들 만들어냈는데 그게 그 독일 국영방송국의 방송 기자로 채택됐다던 나중에. 예, 그러니까 기술을 앞서간 마지막 예술가가 난 백남준이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들도 지금 기술을 앞서갈 수가 없어요. 워낙 기술이 전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걸 활용해서 네. 또 예술을 펼치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남준 선생님이 대단한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동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시 뭐 아까 질문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작가님도 예술가이시고 네네. 공간 운영하면서 많은 예술가들의 예술을 보셨을 텐데 네네. 예술이란 뭐라고 생각하시죠? 야, 심오하다. 네. 예술이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가장 그 사회적인 활동이 난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네. 가장 사회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정치가 그렇다. 정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 개미도 보면 안에 엄청난 그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놓고 각자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 그 침입자 나타났을 때 그 공격하는 벌레, 후방에서 이제 뭐 알들을 보호하는 벌레들 다 따로 나눠져 있거든. 굉장히 고도로 정치화돼 있는 사회를 갖고 있고 뭐 하이에나 무리도 마찬가지로 뭐 사자 무리들도 근데 동물이 예술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예술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한테 위로도 주고 기쁨도 주고 내가 있는데 그 예술 활동을 통해서 로버트가 아무리 해도 나한테 위로가 안 되거든. 그건 로버트가 했으니까 잘 그렸네. 로버트가 AI가 그럴싸하게 작곡을 했네. 이렇게 하지. 그렇죠. 아무래도 로봇이 아무리 AI가 이제 만들어도 그것 자체도 사실 인간이 학습시킨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배신감이 있잖아요. 아, 좋네. 정말 잘했네 했는데 이거 로버트가 그랬어.
이거 AI가 작사 작곡했어. 그러면 그 배신감이 있잖아요. 아주 팍 씹는 느낌? 예, 근데 사람이 했다라고 했을 때,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잘 했지? 라는 감동이 다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예술을 하겠다 하면 나는 찬성,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근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약간 외국분 작가들이랑 이렇게 엄청 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국가마다 아니면 이렇게 특색이 있는지 뭔가 아니면 또 기억에 남는 나라의 뭔가 작가들이 있는지 뭐 국가마다 특색은 조금 있죠. 아시아 국가 작가들 그리고 유럽 작가들 좀 조금 차이는 있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최근에 그 프랑스 작가 있는데 프랑스 작가가 홍콩에서 했던 마지막 퍼포먼스 작업이 그 네모난 어항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이제 머리를 어항에 이제 쳐박고 숨을 참으면서 있는 동안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애국가를 불러요. 그래서 프랑스 애국가가 보니까 막 적의 목을 베어라. 그들의 피가 고랑을 이렇게 고랑을 흐를 때 그 피를 밟고 가자. 뭐 우리는 승리하리라. 뭐 죽이자.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가 그 개인들을 얼마만큼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고 국가의 폭력을 정당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작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그 홍콩이 그 중국으로 반환되는 시점에서 그 인도 작가, 프랑스 작가, 독일 작가, 홍콩 작가 이렇게 여러 작가들이 함께 했던 번갈아 가면서 숨을 참는 거죠. 그 숨 참는 시간이 길면 3분, 짧으면 뭐 1분 정도 되는데 그동안 애국가 부르고 또 바꿔 가서 또 애국가 부르고 그래서 그 작가랑 저하고도 여기 저희 공간에서 같이 그 퍼포먼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재밌다. 단순하게 이제 그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숨을 참는 동안에 국가가 했던 다양한 폭력대에서 이게 얘기하는갑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직접 해보니까 그냥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다르게 감동이 있었어요. A 예술을 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네요. 실제로 물속에서 그렇게 숨 참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어떤 감이 잡히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80년대 물고문 했던 그런 역사적 기억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더라고. 그리고 실제 그걸 몇 번 하니까 애국가를 까먹어요, 내가. 그 정도로. 일어나서 내가 내 차례에서 나는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데 애국가가 까먹을 정도로 정신이 되게 혼미하고 고통스러웠더라고. 그리고 내가 물에 머리를 박고 있을 때는 이제 프랑스 작가가 프랑스 애국가 부르고. 사실 국가가 다른데도 또 그런 면에서는 솔직히 비슷한 공통점이 있었네요. 그게 이제 우리는 40년, 50년 전에 있었고 프랑스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전에 있었고 뭐 그런 이제 역사적 시간 차이는 있지만 국가는 늘 국민들을 이렇게 세뇌시키고 폭력으로 이렇게 다스리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요? 네, 오늘 되게 이제 머지 사장님 모시고 이제 예술 쪽 관련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 이제 부대껴서에서는 이제 네. 사장님들 모신 사장님분들의 가게를 한번 홍보 차원에서 네. 이제 출연해주신 이제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래서 그쪽에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머지만의 어떤 네. 특색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이 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한 달에 작게는 한 2개, 많게는 한 네네. 5개 정도의 컨텐츠들을 이렇게 선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작품도 보고 공연도 보고 뭐 그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네, 네. 오늘 이렇게 부대껴서 2회차 머지 사장님, 이제 머지라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부대껴서에서는 이제 짧은 책 소개 하나 간단하게 해드리고 오늘 분위기와 컨셉에 맞는 책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책은 뭔가요?
이게 아무래도 예술 일을 하시는 분을 초대했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런 네. 동주와 빈센트 네. 하고 이제 책을 준비했는데요. 동주와 빈센트, 윤동주 시인과 이제 네. 빈센트 반 고흐라는 작가, 이제 워낙 유명하죠, 두 분 다. 복합적으로 시와 어떤 네. 그림이라는 예술을 이제 융합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게 매칭해주신 이제 동사도덕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꼭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네, 그러면은 저희 부대껴서 2회차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